자, 5월 7일 오후 야구 총 11경기죠. 11경기.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만 골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미우리랑 한신 경기부터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조금 체크를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 경기가 스윕전이죠. 그러니까 한신이 3경기를 내리 시리즈를 잡을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 요미우리 입장에서는 한 경기를 잡으면 수입을 안 당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야마사키, 그 다음에 몬베츠, 이 매치업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수입은 없다고 보고 싶은데, 일단 요미우리 홈에서 수입은 없다고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선발 투수의 체급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몬베츠라는 선수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선수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나쁜 선수는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표를 딱 봤을 때, 흔히 이제 기복 성향이 있는 선수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돼요. 몬베츠가 기복은 있다는 거. 근데 다만, 이 몬베츠를 상대하는 야마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점도 없고, 개막하고 나서 지금 실점이 지금 한 30이닝 가까이 실점이 없는 데다가, 특히 이제 이 경기가 홈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야마사키의 좋은 페이스는 충분히 이어질만 하고, 몬베츠는 기복이 워낙 있는 선수다 보니까는 조금 믿기가 다소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요미우리가 스윕은 안 당할 거라고 보고 요미우리 승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내리 다 패스하고요. 자, 세이브랑 소뱅 경기 해볼 텐데, 뭐 길게 그렇게 코멘트 할 건 없어요. 이 경기를 딱히 베팅은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봤을 때 이제 세이브 2.5를 적어놓은 이유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소뱅이 이제 지난 경기를 봤을 때 타선이 굉장히 터졌단 말이지. 지난 경기 타선이 굉장히 터졌죠. 사실 2번 연속 터질 거라는 기대감은 없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타카하시의 피칭력이 진짜 거의 뭐랄까, 타카하시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피칭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타카하시의 현재 이 피칭력은 진짜 프라임 타임이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시 여기서, 그래서 세이브가 그렇게 큰 실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소뱅이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2.5 핸디캡 접근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2.5 프렌, 그 다음에 뭐 봤을 때 세이브 옆에도 볼만은 하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좀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뱅의 타선이 어지만큼 터져줄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발에서 타카하시의 피칭력이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타카하시 믿고 베팅해볼만 하다. 이거 두 개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릭스, 그 다음에 니오넴 경기 해보도록 합시다. 물 한 잔만 할게요, 빠르게. 자, 오릭스랑 니오넴, 미야기, 그 다음에 뭐 야마사키 경기인데,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은 포인트가 뭐가 하나 있냐면, 일단 미야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피칭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니오넴이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야기의 피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니오넴의 타선이 그렇게 공략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제 야마사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최근 피칭 내용은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지표를 살펴보면 미야기랑 야마사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상대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릭스 상대로서의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조금 걸림돌이 하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투수의 체급은 굉장히 높아서 기본적으로 저득점을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타선들의 공략이, 선발 투수에 대한 공략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늘 일야 경기들 중에 가장 저득점이 먼저 보이는 경기다. 경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발 투수의 상성, 이 측면 때문에 오릭스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줄 만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릭스 승, 그다음에 언더까지 볼만한 그런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오케이? 자, 9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두산 경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이랑 LG 잭루그랑 최채흥이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찾아봤는데 쉽게 이제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채흥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할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아. 2군 방어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선발에서의 미스매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이 경기를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딱 한 개예요. 잭로그를 LG 타선이 얼마나 공략할 수 있냐. 결국 이거란 말이야. 결국 여기서 이제 배팅 라인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데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잭로그에 대한 공략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제 LG의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선발에 대한 미스매치도 분명 있고 그 다음에 이 타선에 대한, 지금 LG의 타선이 좀 많이 식은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가지고 타선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 두산이 잡을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두산 승, 그 다음에 어느 번은 굳이 보지 않을게요. 어느 번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산 승 마인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T-NC 경기 해보도록 합시다. 이 경기도 두산 LG랑 비슷하게 미스매치가 있는 경기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쉽게 말하면 조금 약간 결은 다르지만 목지훈, 지금 오늘 NC 선발이 목지훈인데, 목지훈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런 걸 뭐라 해야 될까? 경험을 주고 있는 단계다? 라는 표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진짜 믿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다만 그 두산 LG 경기랑 조금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딱 하나. 그러니까 NC의 타선이 어제 이제 그 지난 경기인 헤이소스 공략도 좋은 이제 모습으로 공략에 성공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는 LG랑 NC랑 다른 포인트가 결국 이 타선에 대한 현재 상황,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오버 접근으로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목지훈 공략도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NC가 그냥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현재 타선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서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다득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KT 승도 보이긴 보여요. 그래서 KT 승, 그 다음에 다득점,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키움이랑 기아 경기 해볼 텐데, 이 경기는 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로젠버그랑 이제 황동화가 나오는데 좀 이야기를 조금, 이 경기를 마지막 경기라서 좀 길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로젠버그에 대한 공략 어느 정도로 가능할까?
사실 이 부분이 포인트고,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되게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첫 번째부터 애매해. 왜냐면, 기존에 이제 기아가 시즌 완전 초반 보여줬던 자완에 대한 상대라던가 그런 측면에 대한 지표를 조금 살펴보면 되게 안 좋아. 되게 안 좋고, 다만 이제 김도영이 복귀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좀 자완 상대에 대한 지표가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다는 거야. 자완 상대가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황동아가 어느 정도로 버텨줄 수 있냐. 결국 이거란 말이지.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건. 근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황동아의 어떤 그냥 순수하게 선수의 체급을 생각하면 로젠버그랑 매치업이 안 되죠. 매치업이 안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 경기에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고척돔에서의 황동아의 성적은 좋은 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좀 되게 승패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승패는 좀 어려워 보여서 누가 이기는지 조금 누가 이길지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일단 2.5 핸디캡에 대한 메리트는 있어요. 일단 2.5 핸디캡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단순 승패가 어려워 보이니까 2.5 핸디캡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만 이 경기를 만약 베팅을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5 핸디캡보다도 말씀드린 2.5 핸디캡보다도 저득점 조건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여전히 저는 기아가 자완에 대한 공략이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 NC처럼. 그래서 자완 공략이 그렇게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서 기아의 득점력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제 황동아가 고척돔에서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실점을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경기는 의외로 좀 저득점 접근이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 승패 접근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배당까지 생각하면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기아 2.5 승,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추천 받고 추천픽이랑 그 다음에 1순위 오픈하고 방송 마무리합시다.